마늘. 한국 요리엔 없어선 안 될 식재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향신료 중 하나죠. 고기 구울 때, 찌개 끓일 때, 볶음 요리에도 마늘이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아나니까요. 게다가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항암 효과 등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늘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요리와의 조화, 궁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마늘과 궁합이 맞지 않는, 즉 마늘 넣으면 맛을 망치는 요리 7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요리할 때 선택이 훨씬 더 똑똑해질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초밥. 초밥은 신선한 생선과 밥, 간장과 와사비. 이 4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음식입니다. 생선의 섬세한 풍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간도 최소한으로 향도 최대한 절제하죠.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넣는다면 그 순간 모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특히 광어, 도미, 농어 같은 흰살 생선 초밥은 향이 연해서 마늘의 자극적인 향에 그대로 덮입니다. 초밥의 핵심은 고요한 조화입니다. 마늘처럼 강한 재료는 그 조화를 깨는 결과를 낳죠. 물론 마늘 간장 소스를 구운 장어 초밥에 살짝 곁들이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결론은 초밥에는 마늘 넣지 마세요. 두 번째, 과일 샐러드. 샐러드니까 마늘 드레싱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샐러드는 다릅니다. 사과, 오렌지, 블루베리, 바나나, 키위 같은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이 주인공일 때는 마늘이 들어가면 그 상큼한 맛이 탁해져 버립니다. 특히 마늘을 생으로 쓰면 알싸하고 쓴맛이 올라오는데 과일의 단맛과 완전히 충돌하게 됩니다. 입안에서 단맛과 매운 향이 싸우는 느낌, 결코 유쾌하지 않죠. 과일 샐러드에는 꿀, 요거트, 민트, 올리브 오일 또는 바질 소스 같은 은은한 향을 가진 드레싱이 훨씬 좋습니다. 가끔 호텔 뷔페에서 마늘 소스 섞은 이상한 샐러드를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샐러드는 샐러드답게, 특히 과일이 중심이라면 마늘은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류. 이건 상식선에서 다들 아실 수 있지만 의외로 실험적인 조합을 시도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 아이스크림, 마늘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가끔 퓨전 디저트 샵에서 보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 먹고 끝입니다. 계속 찾게 되는 조합은 아니에요. 디저트의 핵심은 부드러움, 달콤함,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마늘은 매움, 향, 자극이 강한 재료죠. 이 둘은 태생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특히 푸딩, 무스, 마카롱, 크림 계열의 디저트에는 마늘이 들어가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단맛과 마늘향이 입안에서 충돌하고 입안에 오래 남는 잔향이 불쾌할 수 있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디저트에는 마늘을 절대 넣지 마세요. 네 번째, 밀크티와 라떼류. 우유와 마늘. 이 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우유는 부드럽고 중성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서 차나 커피와 어우러졌을 때 고소함과 편안함을 주죠. 그런데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면 느끼한 느낌과 매운 향이 묘하게 겹쳐서 맛도, 향도, 질감도 모두 어색해집니다. 특히 밀크티는 홍차의 은은한 향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는 음료인데 마늘은 이 섬세한 균형을 망칩니다. 실제로 마늘을 손질한 직후 라떼를 마시면 잔에 닿는 손끝 냄새 때문에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늘은 음식에서, 라떼는 디저트 타임에서 따로 떨어뜨려 두는 게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다섯 번째, 쌍화탕과 한방차. 쌍화탕, 감기 걸렸을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참 좋죠. 감초, 대추, 숙지황, 황기. 수십 가지 약재가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면 그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마늘의 알싸하고 매운 향은 한방 약재 특유의 깊고 은은한 향을 누르며 쌍화탕 본연의 맛을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마늘은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서 일부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방차는 균형이 생명입니다. 그 균형을 위해선 마늘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째, 비린 생선 요리. 비린내엔 마늘.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마늘은 일부 생선에선 비린내를 잡아주지만 특정 생선, 특히 민물고기나 기름기 적은 생선에서는 오히려 비린맛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붕어탕에 마늘을 과하게 넣으면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고 더 이상해질 수도 있죠. 이럴 땐 청주, 레몬, 생강 또는 된장 같은 재료가 더 적합합니다. 생선의 종류, 요리 방식, 향신료 조합에 따라 마늘은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마늘 넣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7번째, 향신료의 중심 커리. 마늘과 커리, 굉장히 친한 조합이죠. 하지만 모든 커리에 다 마늘이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인도식이나 스리랑카식 커리처럼 향신료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요리에서는 마늘이 오히려 향의 밸런스를 흐릴 수 있어요. 정향, 계피, 큐민, 카다멈, 터머릭 같은 강한 향신료가 중심이 되는 커리에서는 마늘의 향이 겹치거나 튀어서 전체 조화를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커리는 기름과 향신료로 맛을 낸 후 향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면 향이 눅눅해질 수 있어요. 커리라고 무조건 마늘이 아니라 커리 스타일에 따라 마늘을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마늘 넣기 전 고려할 점들. 요리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마늘은 보조 역할입니다. 주재료보다 마늘이 튀면 실패입니다. 요리의 온도는 어떤가요? 찬 음식이나 냉채류에는 마늘이 쉽게 튀고 비린 맛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향신료와 조화되는가? 이미 향이 강한 재료가 많다면 마늘은 과감히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마늘과 어울리지 않는 요리 7가지. 초밥, 과일 샐러드,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류, 밀크티와 라떼, 쌍화탕 같은 한방차, 비린 생선 요리, 향신료 중심의 커리. 마늘은 정말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음식에는 궁합이 있고 그 궁합을 잘 알아야 진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